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어릴 때 살았던 마을에 슈퍼가 하나 있었는데 주인 할머니가 종종 배달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심부름하고 돌아오면 용돈하라며 한 푼씩 쥐어주신 게 제 최초의 아르바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 돈을 제 나름 열심히 모았는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엄마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계신 거예요. 너, 이 돈 다 어디서 났어? 훔쳤어? 엄마는 제가 모은 용돈을 훔친 것이라고 오해했고 그럴 만도 한 게 그 어린애가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제가 슈퍼할머니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믿질 않고 그냥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며칠 뒤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를 2개나 부쳐주길래 웬일인가 했는데 슈퍼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와서 너 돈 받아간 거 물어보길래 내가 다 얘기해줬어. 그 돈 얼른 달라고 해. 알겠지? 그러나 엄마는 계란 후라이 2개로 제가 열심히 모은 용돈을 퉁친 듯 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돈은 우리 식구들이 먹을 계란 사는 데 쓰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꽤 가난했어요. 식구들이 전부 한 방에서 잤는데 모든 방에 불을 떼기 아까우니까 한 방에만 불을 떼고 다 같이 잤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고 중학교에 가고 사춘기가 시작된 후에야 안 쓰던 방이 제 차지가 됐어요. 어릴 때 열심히 모은 용돈을 뺏긴 뒤로는 저는 엄마도 찾을 수 없는 비밀 공간에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께는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슈퍼할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종종 심부름을 도우며 용돈을 받았고 그 후로는 좀 더 크면서 본격적인 아르바이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내에 있는 감자탕집이나 국수집에서 서빙도 하고요. 고등학교에 간 뒤로는 카페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한 아르바이트는 카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며 커피 머신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카페에서 배운 걸 집에서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면 엄마는 매번 혼을 내셨습니다. 돈을 벌었으면 잘 간수를 해야지. 버는 족족 다 쓰면 어떡해? 다 안 썼어.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 투자도 못해? 대학도 안 갈 건데? 네가 대학에 안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지? 돈이 남았으면 생활비로 좀 보태든가. 넌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너만 생각하고 살아? 다른 친구들은 공부만 잘해도 칭찬받는 학창 시절에 저는 대학 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엄마는 제가 대학에 간다고 할까봐 걱정이셨죠.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겨우 번 돈도 종종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커피에 대해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사오면 잔소리부터 하셨던 겁니다.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싫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도 오죽 쪼들렸으면 딸이 학교 다니며 용돈벌이한 돈까지 손을 내밀었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땐 용돈 한 푼 안 주면서 제 돈까지 생활비로 쓰려는 엄마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20살이 되자마자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독립을 선언했어요. 고시원에 방을 잡고 카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정직원으로 일하다 보니 월급도 전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일하다가 내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머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 슈퍼 일을 도우며 용돈을 벌 때부터 시키는 일을 허투루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일하던 카페에서 졸업 후 정직원이 됐는데
일을 잘해서 2년 차에 매니저가 됐어요. 그런데 카페 사장님이 급한 사정으로 가게를 처분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하게 됐어. 대신 원하면 다른 지점짜리 내가 알아봐 줄게.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듣자 하니까 본사에서 우리 지점을 사고 싶어하는 눈치더라고요.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으로 쓸까 하는 눈치던데 버티고 있다가 직영점 매니저 되면 더 좋잖아. 그 순간 번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 아니면 제가 이 카페를 살 순 없을까요? 살 수 있지. 본사에 얘기하면 대출도 다 해줄걸? 정말로요? 제가 사대보험이 들어있는 정직원이었거든요. 은행 대출을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데 회사 자체 내에서도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매장의 사장이 됐습니다. 원래도 매출이 나쁘지 않은 곳이었는데 제가 사장이 된 후로는 매출이 1.5배 더 올랐어요. 덕분에 우리 매장은 본사에서도 알아주는 우수 매장이 되었죠. 경제 상황이 안정적으로 변하자 저는 점차 카페에 자주 오는 한 손님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친절한 매너까지 갖춘 남자였는데 카페에 오면 늘 다양한 메뉴를 사가더라고요. 한 번은 서비스를 드리려고 했더니 손사래까지 치면서 그러는 겁니다. 사장님이 열심히 만드시는 건데 공짜로 가져가면 안 되죠. 어차피 영업시간 다 끝나가요. 오늘 안 먹으면 다 버려야 해요. 애들 가져다 주시면 되죠.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애들이요? 아, 애들 없으신가요? 어머, 애들이라니요. 저 미혼이에요. 순간 그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큰 매장 사장님이시라고 해서 당연히 결혼하신 줄 알았어요. 그냥 제가 나이 들어 보인 건 아니고요? 그럴 리가요. 절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해서 얼굴이 좀 들어 보이나 싶어 민망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너무 정색했나 싶어 좀 미안했는데 그 뒤로 며칠간 그 손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정색한 게 좀 미안하던 차 그 손님이 다시 카페에 왔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네. 이거. 그러면서 선물 상자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지난번에 오해한 것도 죄송하고 출장 갔다 오는 길에 예쁘길래요. 그가 늘 마시던 커피를 내준 뒤 뒤로 가서 몰래 선물을 뜯어봤는데 근사해 보이는 머리띠를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혼이신 줄 알고 못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이 머리띠 쓰고 쉬실 때 같이 데이트할까요? 저는 깜짝 놀라고 말했죠. 저는 그의 귀여운 데이트 제안을 수락했지만 그는 회사원, 저는 자영업자였던 탓에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카페 일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혼자 다 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비로소 매니저에게 그간 제가 다 했던 일을 일부 일임했습니다. 그 남자와 데이트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20대 초반에 카페 사장이 되긴 했지만 저도 연애하고 싶은 20대 여자였어요. 결국 주말 저녁에 그와 만났는데 처음엔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요. 제가 불쑥불쑥 멍하니 있으니까 그가 마지막 데이트 장소로 가자며 저를 이끌더라고요. 그가 말한 마지막 데이트 장소는 우리 카페였습니다. 내내 카페 생각했죠? 티났어요? 제가 카페를 비운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래요. 미안해요. 그 어린 나이에 카페 사장까지 될 정도였으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이해해요. 존경하고. 그래도 마지막 데이트 장소로 우리 카페는 좀 그렇잖아요. 오늘만 그렇게 해요. 오늘은 너무 신경 쓰이니까. 그의 배려 덕분에 저의 첫 데이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저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를 더 배려해 주더라고요. 그 후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몇 년 사귀자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안이 꽤 부자라는 것을요. 엄마한테 자기 얘기했는데 한번 보자고 하시네? 나는 자기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우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걸 알고 인사를 가려니 좀 막막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우리 부모님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나는 자기가 이렇게 부잣집 아들인지 몰랐는데 우리 집이 많이 가난해. 자기 집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내가 20살 되자마자 집 나와서 혼자 살았거든. 엄마랑 아빠는 내가 카페 사장 된 줄도 몰라. 사실 겁나서 연락 못했어. 왜? 어릴 때부터 내가 아르바이트 하던 돈까지 달라고 하던 부모님이라서. 남자친구는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셨을 거야. 자기 나가고 후회하셨을 거야. 결국 남자친구의 설득에 못 이겨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남자친구의 말대로 그간 후회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솔직히 부모님이 뭘 잘못해서 집을 나갔던 건 아니었기에 오히려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용돈도 보내드리며 잘 지내기 시작했죠. 남자친구 덕에 친정과의 관계를 회복한 저는 용기를 내 예비 시댁에도 인사를 갔습니다. 어서 와라. 반갑구나. 네, 어머니. 첫인사는 무난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부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이것 좀 먹어봐. 남자친구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유독 그 형을 챙기시더라고요. 큰아들, 이거 먹어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 엄마가 아들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남자친구의 큰형에게는 젓가락 들기가 무섭게 반찬을 얹어주시더니 남자친구에게는 뭘 먹어보라는 말씀 한 번을 건네시질 않더라고요. 인사를 마친 뒤 나오는데 남자친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원래 분위기가 이랬어? 엄마는 늘 형만 챙겨.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데도 자기 앞에서까지 그러시니까 내가 좀 민망하네. 그럴 거 없어. 민망한 거로 치면 내가 더 민망하지. 난 불효자식이었잖아. 자기가 무슨 불효자식이야. 그냥 예전의 상처 때문에 연락을 못하고 있었던 거지. 자기 덕분에 다시 연락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난 자기만 좋으면 괜찮아. 제가 남자친구 덕에 어릴 때 상처가 나았던 것처럼 저도 남자친구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아내가 되겠다고 다짐한 순간이었어요. 인사를 다녀와 보니 듣던 대로 시댁은 부잣집이었습니다. 덕분에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어요. 시어머니는 가난한 저희 부모님도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고 모든 부분에 있어 괜찮은 분이셨습니다. 딱 하나, 남편과 아주버니를 차별한다는 것만 빼면요. 결혼 후에도 차별은 계속됐어요. 명절에 시댁에 갔다 나오는 길 우리는 아주버니 부부랑 같이 나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양손 가득 반찬통을 싼 보자기를 들고 뛰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니,
뭘 그렇게 가져오세요. 저희 다 챙겨왔어요. 저는 냉큼 가서 어머니께 들고 오시던 걸 받아들었죠. 그래 알아. 이건 우리 큰아들 좋아하는 게장. 이것 좀 네 형님 차에 실어라. 시어머니는 양손에 들고 온 게장을 모두 아주버니 차에 실으라고 하셨고 얼결에 짐꾼이 된 저는 민망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차에 탔더니 남편이 속상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늘 저러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가 뭘 주려고 해도 나서지 마. 보는 내가 속상하니까. 혹시 자기 어디서 주워온 건 아니지? 가라앉은 분위기를 풀어보려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남편이 시무룩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어릴 땐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나랑 엄마가 판박이라고 하더라고. 당연하지. 나 그냥 농담한 건데. 미안. 내가 여보를 더 속상하게 한 것 같네. 당신 때문에 속상한 거 아닌 거 알잖아. 아무래도 시댁에 가는 게 남편에겐 매번 상처인 것 같아서 그 후로는 시댁에 최대한 안 가려고 했어요. 그 사이 아주버니와 형님은 시댁으로 합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버님의 생일에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부를 초대하시더라고요. 갔더니 출장 뷔페에 생일 축하 플랜카드까지 걸어놓으셨더라고요. 합가한 뒤 처음 맞은 아주버니 생일이라 더 신경을 쓰셨나 보다 싶어 맛있게 먹고 신나게 돌아왔어요. 문제는 다음 달에 우리 남편 생일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연락은커녕 축하 문자도 안 보내셨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남편을 낳아주신 날이니까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응? 갑자기 뭐가? 오늘 어머님께서 우리 남편 낳아주신 날이잖아요. 아이 참, 오늘 둘째 생일이었나? 그래, 고맙다. 네가 옆에 있으니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니? 잘 챙겨주렴. 네, 어머니. 나 지금 좀 바빠서 다음에 통화하자. 조금 뒤 시어머니께서 제 통장으로 1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문자도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니들 둘이 뭐 사먹는데 보태 쓰라고 보냈다. 잘 보내렴. 그날 저녁 남편과 둘이 외식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자기 생일 때 맛있는 거 사주라고 용돈 주셨어. 그래? 내 생일을 기억하셨어? 솔직히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린 거였지만 모른 척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신기하네. 지금껏 내 생일은 챙겨주신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그때만 깜빡하신 게 아니라 남편이 자라온 내내 단 한 번도 생일을 챙겨주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섭섭하지 않았어? 어릴 땐 울기도 많이 울었지. 때도 쓰고. 근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엄마는 매해 형 생일만 챙겨주셨어.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 그래도 조금 크면서는 친구들이 챙겨줬고 당신도 챙겨줬고 괜찮았어. 그러나 남편의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아 보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의 큰아들 편에는 좀 심한 수준인 것 같았죠.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막 지났을 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이었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우시는 건 처음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내리 울다가 졸도를 하실 정도였죠. 그러나 비통했던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럽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좀 잘해주시지.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남편의 부고로 인해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 한동안 시댁에는 걸음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머니. 내가 곧 죽는단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안 남았대. 시어머니께서 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병원을 모시고 갔더니 이미 여러 장기에 암이 퍼져서 수술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건강검진 안 받으셨어요? 둘째가 계속 받으라고는 했는데 큰애가 딱 봐도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해서. 그걸 아주버님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병원에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왔다가 알았어. 그날 시댁으로 모든 식구가 모였습니다. 엄마, 그럼 미리 상속 절차를 밟는 게 어때요? 네, 어머니. 어차피 동선에는 서방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똑같이 나누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상속이라니 내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니들이 합가하면서 이 집 명의는 너희한테 넘겨줬잖아. 아빠 재산은요? 그게 지금껏 남아있겠어? 갑자기 상속 얘기를 꺼내는 형님네 부부도 황당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태연하게 재산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께서 아프신데 아주버니랑 형님이 같이 사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아주버니 부부가 시댁으로 합가하면서 명의를 가져갔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되고 보니 잘 됐다 싶더라고요. 동서, 지금 우리한테 어머니 떠넘기겠다는 거야? 네? 무슨 그런 말씀을. 난 자신 없어. 이미 남편이랑 얘기했어.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네? 아니,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뭐 그렇게 불쌍하면 동서가 모시던가. 며칠 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니 마음이라도 편하게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나 남겨줄 유산이 없다고 하자 아주버니와 형님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시어머니를 내다 버렸고 저는 시내를 뒤져 찜질방에 있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날 밤 그간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았던 남편이 꿈에 나타났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찜질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떠올랐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상한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러 시댁에 먼저 들렀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외출하던 형님 부부와 마주쳤어요. 재수씨, 여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안에 계시죠? 어머니는 왜 찾아?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요. 뭐? 아니, 왜 이제 와서 효도하는 척이야? 효도하는 척이라니요. 어머니 나가셨어? 어딜 나가세요? 혼자 지내고 싶으시다고. 나가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시라고 했지. 어디로 간다고 하셨는데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잘 가셨겠지?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말이 괴상하더라고요. 형님, 아주버니, 설마 어머니 내쫓으셨어요? 재수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누가 보면 재수씨가 어머니 딸인 줄 알겠어요. 내쫓은 게 아니고서야 어딜 가셨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알아서 가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머니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주소라도요. 어머니가 고향에 뭐하러 가겠어요? 이제 거기 집도 없는데. 설마 내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을 뭐로 보고, 재수씨! 이럴 거면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그러더니 아주버니는 주차장으로 가버리셨습니다. 형님, 제대로 말씀 좀 해보세요. 뭐가 알고 싶은데? 어머니, 진짜 스스로 나가신 거 맞아요? 수중에 돈은 있으신 거예요? 돈은 개뿔. 맨몸으로 나가셨는데 돈이 어디 있겠니? 네? 아무튼 동서, 이제 우리 집 올 필요 없어. 우리 지금 부부 동반 동창 모임 가야 하니까 좀 비켜줄래? 그러더니 저를 지나쳐 유유히 가버리더라고요. 혹시 몰라 시댁에 가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나가는 길에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어요. 아저씨, 혹시 저희 어머니 나가는 거 보셨어요? 예, 봤죠. 좀 전에 나가셨는데. 좀 전에요? 예, 작은 짐가방 하나 들고 나가시던데. 어디 가시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네. 혹시 저희 어머니 다시 오시면 제 번호로 연락 좀 주시겠어요? 저는 경비 아저씨께 제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이미 저녁 때도 지나 캄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처에 계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찜질방을 찾기 시작한 거죠. 겨우 시어머니가 계신 찜질방을 찾았을 때 시어머니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꾸벅꾸벅 졸고 계셨는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나, 아유, 둘째야. 왜 여기 계세요? 큰애가 나가라고 해서. 아휴, 그럼 저한테 오셨어야죠. 전화기도 꺼놓고 왜 여기 계시는 건데요? 내가 무슨 염치로 널 찾아가? 며느리는 자식 아니에요? 자식 맞지. 근데 내가 너한테 정을 안 줬잖아. 얼른 일어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바로 따뜻한 밥을 차려드렸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있는 반찬으로 드릴게요. 내일부터는 장 봐서 건강식으로 챙겨드릴게요. 그럴 거 없어. 나 그냥 요양원 갈게. 그래도 돼. 오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말로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혼자 계시고 싶으신 분이 갈 데도 없이 나오셨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야.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찜질방에 계셨다고요? 날 밝으면 다른 데로 가려고 했지. 어디로요? 어? 시어머니는 제가 묻는 말에 제대로 답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 밤 남편이 꿈에 나타난 거죠. 잠도 일찍 깬 김에 새벽에 시장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아침을 챙겨드리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에 우리 신랑이 나왔어요. 그래? 잘 지낸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어쩐지 저랑 같은 마음 같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무 모질었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상황을 알고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믿겠지. 내가 저 세상 가서도 우리 아들 볼 낯이 없구나.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은 하신 거예요? 당연히 내 아들이지. 걔가 내 친아들인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우리 남편만 콕 집어 친아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내 친아들, 첫째는 전처아들. 네? 저 처음 들어요. 저희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몰랐지.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시아버님이 내가 다니던 회사 사장이었어.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던 젊은 사장이었는데 어느 날 상처했더라고. 장례식에 갔는데 어린 아들 하나 품에 안고 조문객을 받는 모습이 왜 그렇게 짠하던지 그때부터 마음이 시작된 것 같아. 결국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첫째를 키우게 됐지. 그러다 우리 아들이 생긴 거야. 그런데 막상 내 자식을 낳고 나니까 솔직히 내 자식이 너무 예쁘더라고. 이러다간 첫째한테 상처가 되겠다 싶어서 둘째한테 모질게 굴기 시작했어. 그래도 쟨 내 핏줄이니까 언젠가는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전혀 몰랐어요. 남편도 전혀 눈치 못 챈 것 같았는데 네 시아버지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애들은 서로가 친형제인 줄 알아야 한다고 했거든. 그래도 똑같이 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남편한테는 더 차갑게 대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었어. 뭔데요? 한 번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큰애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준 날이 있었는데 남편이 불쑥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큰애가 그러는데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줬다더라. 혹시 당신 친아들이 아니어서 그러느냐 그러는데 가슴이 다 철렁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지. 그랬더니 지난번에 둘째한테는 똑같은 걸 해주지 않았냐고 묻는 거야. 그때부터였을 거야. 둘째한테 더 모질어진 게. 괜히 남편 눈치가 보여서 더 그랬어.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신 뒤에는 저희 남편한테도 똑같이 해주실 순 있었잖아요. 그러게나 말이다. 전처자식 눈치를 왜 그렇게 봤는지. 네 시아버지가 나 보란 듯이 늘 지갑에 전처 사진을 꽂아놓고 살았어. 그게 평생 내 마음을 무겁게 했어. 내가 그 사람 자식한테 뭘 못해서 전처를 그리워하나 싶고. 설마요. 그러니까 말이다. 평생 그 사람 그늘에서 살다 보니 생각을 잘못한 거지. 그저 전처 자식에게 상처 안 줄 생각만 하느라 결국 내 자식한테만 상처만 주고 내 자식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누가 알았겠니? 네가 내 친자식이었다고 말해줄 시간이 있을 줄 알았지. 남편이
그 사실만 알았어도 덜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이제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어제 형님이랑 아주버니한테 쫓겨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래, 맞아. 시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어머니, 저랑 남편은 오늘 부부 동반 동창모인가요? 그래? 그래. 내 저녁은 걱정 마라. 알아서 챙겨 먹으마. 어머니, 뭐 그런 당연한 말씀을 굳이 하세요? 뭐? 아무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어도 밥은 스스로 챙겨 드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도 그건 좀 심하지 않니? 내가 니들한테 이 집도 줬는데. 그래서 생색내시는 거예요? 친아들도 아닌데 집 줬다고?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니? 제 결혼식 오셨던 고모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어머니가 계모라고. 이거 네 신랑도 알아? 몰라요. 그 사람이 알아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 잘했다. 절대 알리면 안 돼.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계모한테 이 정도 했으면 우리도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언제까지 우리 남편을 친아들로 착각하고 사실 거예요? 어머니 친아들은 먼저 가 있잖아요. 곧 가서 만날 테니 좋으시겠네요? 예, 너 지금 말이 너무 심하지 않니? 제 말은 어차피 떠나실 건데 뭐 굳이 이 집에 연연하시냐 이거죠. 어디서 가나 떠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라는 거냐? 아니, 그것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대체 그 많은 아버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이게 다 어머니께서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셔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요양원에 가시면 되는데. 니들이 해주면 되잖아. 내 아파트도 가졌으니까. 어머니, 말은 바로 해야죠. 이 아파트는 우리 남편 친아버지셨던 시아버지께서 주신 거고요. 어머니는 그동안 빌부터 살았던 거죠. 주인이 자기 몫을 찾은 건데 이걸로 생색내시겠다고요?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요양원은 비싸다. 이 집에도 있지 말아라. 이거 아니야. 동선애가 있잖아요. 뭐? 막말로 친아들은 서방님이라면서요? 서방님 댁으로 가시는 게 맞죠? 내가 그 집에 어떻게 가? 너도 봤을 거 아니냐? 내가 둘째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걔보다 첫째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저도 그 사실 모를 때까지는 어머니께서 그냥 우리 남편을 편애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상하대요. 생각해보니 답이 딱 하나더라고요. 어머니, 친아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신 거죠? 이렇게 병들고 아프면 우리한테 빌붙으려고. 뭐야? 어머니 안 나가신다고 하면 저 말할 거예요? 뭘? 우리 남편이 친아들 아닌 거요. 너 대체 왜 이러니? 걔가 받을 충격은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나가세요. 혼자 지내고 싶다고 남편한테 직접 말씀하시고요. 시어머니는 그 길로 작은 짐꾸러미 하나를 챙겨 집을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네한테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릴 수 없었어. 네 형님은 내가 나가는데도 TV 보면서 낄낄대고 있더라. 정말 기가 차서. 너무 힘드셨겠어요. 서럽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이라도 내가 갖고 있을 걸 싶고 그걸 달라고 할 때 주는 게 아니었는데 너희들한테도 미안하다. 저희는 집 욕심 없었어요. 그런 거로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어머니께서 아주버님만 편애하시는 줄 알고 속상했던 거예요. 남편도 그랬고요.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우리 아들 보내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그냥 하루빨리 우리 아들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지. 그래도 나 차라리 빨리 가서 우리 아들 만나고 싶어.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싶어.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되길 바랐으면 우리 남편 꿈에서 저 찾아와서 울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건강하길 누구보다 바랐을 거고요. 미안해. 이런 꼴로 너희 집에 와서. 처음부터 오셨어야죠. 우리 그이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처음으로 제 꿈까지 찾아와서 울었겠어요. 내가 잘못했어. 니들 속상하게 한 거 벌 받은 것 같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예, 내일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시는 날이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아니, 병원 말고 꼭 가야 할 때가 있어. 다음날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어머니, 병원 갔다가 가면 되잖아요. 아니야, 지금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못 고친다며. 못 고쳐도 치료를 받아야 덜 아프죠. 치료 잘 받으면서 건강하게 드시고 운동도 하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인명은 제천인 거잖아요. 글쎄, 병원은 다음에 가고 오늘은 나랑 갈 데가 있어. 결국 시어머니의 고집에 저는 발길을 옮겨야 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고속버스 터미널로 데리고 가셨어요. 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결제 좀 해줄래? 네, 여기 표 2장이요. 시어머니는 고속버스표를 사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지명이 적힌 고속버스에 탔습니다. 혹시 어머니 고향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가고 싶으세요? 그래, 맞아. 내 고향이야.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진즉에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 고향이 보고 싶으셨나 싶어 마음이 찡했어요. 그러나 도착한 땅은 아무것도 없는 휑한 들판이었습니다. 아, 이제 집은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봐요. 내 고향집은 저쪽. 시어머니께서 손가락 끝으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시더라고요. 저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오래전에 팔아서. 그럼 여기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네 시아버님한테 용돈 받을 때마다 모아서 산 땅이야. 그럼 어머니 재산이 있으셨네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내 재산. 혹시 몰라 갖고 있었는데 잘했다 싶구나. 이거 너 줄게. 어머니, 별건 아닌데 남편도 없는데 땅이라도 좀 갖고 있으면 마음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형님께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안 해도 돼. 걔 말대로 내가 내 자식한테 주는 재산이야. 걔는 먼저 갔으니 내가 가서 잘 데리고 있으마. 걘 네 걱정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받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땅을 상속받았고 석 달 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시어머니가 본인 발로 나온 줄 아는 아주버니는 울면서 상주 노릇을 하셨고 형님도 우는 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문상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상주가 이 집 큰아들이지? 그렇겠지. 둘째는 먼저 갔으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 않아? 계모였던 거. 계모였다고? 난 처음 듣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엄마가 큰아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지아버지 돌아가시고 저 큰아들이 그 회사 말아먹고 또 사업한다고 뜯어간 돈이 얼만데. 그런데도 자기 아들이라고 밖에는 일절 말도 안 했대? 계모 맞아. 저 엄마 돌아가신 사장님 회사 직원이었어. 어머, 아이 그럼 진짜 친자식처럼 키운 거네. 손에 끼고 다니던 카락지까지 다 팔아서 줬다던데?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날려먹은 게 다름 아닌 아주버니였더라고요. 기가 찬 것도 잠시 형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동서, 우리 뒤통수 치면 안 된다? 네? 어머니 집 우리가 받은 거 우리 그 집 팔 거니까 딴 생각 말라고. 그 집은 왜 파시는데요? 사람 죽어나간 집이 뭐가 좋다고. 또 동서가 괜히 꼬투리 잡을까 봐. 제가 형님이랑 아주버니예요? 우리 뭐 어쨌다고. 우리 남편 평생 계모한테 엄마 대우해드린 거잖아. 물론 진실을 몰라서 그런 거겠지만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동서도 알고 있나 보네. 어머니 우리 남편 친엄마 아닌 거 끝까지 비밀로 지키고 싶으면 동서도 입 꾹 다무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 뜻 알지? 어머니는 끝까지 남편이 진실을 모르길 바라신 거.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물건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형님이 쫓아와서는 시어머니의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더라고요. 아, 평생을 부잣집 마나님으로 편하게 사셨으면서 짐꾸러지가 왜 이래? 혹시 동서가 돈 되는 건 미리 판 거 아니야? 저는 더 말도 섞기 싫어서 그냥 놔뒀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형님 댁을 나올 때 챙겨 나오신 가방 안에서 베넷 저고리를 발견했어요. 아무래도 제 남편의 것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베넷 저고리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뭐야? 그거 베넷 저고리 아니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형님, 이제 그만 가세요. 거기 뭐가 있는지 봐야 가지. 자, 여기요. 뭐가 있긴 있어요. 우리 남편 베넷 저고리지. 아, 난 또 뭐라고. 하여튼 궁상이셔.
어떻게 그 많은 시아버님 재산을 다 쓰신 거지? 듣자 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재산 아주버니가 다 쓰셨다면서요? 형님 모르셨어요? 아니, 그걸 동서가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계셨으면서 여태껏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어머, 기가 차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 절대 누구한테도 말 안 한다고 하시더니 그새 동서한테 다 일러바치신 거야? 당장 나가라고요.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잃고 눈에 뵈는 게 없던 때였어요. 형님을 보낸 뒤 저는 베넷저고리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그곳에선 친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라고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토지 수용권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상속해 주신 땅이 수용되어 토지 보상금이 나온다는 얘기였어요. 아, 네.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보상 금액은 안 궁금하세요? 아, 그 땅이 시골 구석에 있는 땅이라서. 3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예? 저는 생각지도 못한 토지 보상금을 받았고 이후 저만의 카페 브랜드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년이 흐른 어느 날 형님이 제 회사 본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동서 사업이 이렇게 성공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연락 한 번을 안 해? 형님도 안 하셨잖아요. 나야 뭐 할 일이 딱히 없기도 했고.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곧 미팅이 있어서요. 많이 바쁘구나. 그럼 용건만 간단히 할게. 그래도 형제지간에 오해가 있는 건데 어려울 땐 서로 도와야 하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우리 소식 몰랐다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관심을 안 두고 살았는데. 어머,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우리 남편 사업 또 망했어. 그래서요? 뭐가 그래서야. 동서가 좀 도와주면 어떠냐 이거지. 동서는 사업도 이렇게 잘 되고 하니까. 일자리라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동서도 참. 그렇다고 우리가 동서 밑에서 일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체인점을 하나 내주거나 하면 또 모를까. 그것도 제 밑에서 일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도 뭐 우리 맘대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맘대로 운영 못하세요. 우리는 운영 지침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내주면 안 돼? 가족이 하나 맡아주면 동서 맘도 편하지 않겠어? 지금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가족이지. 우리가 뭐 남이야? 어머니가 계모라고 집에서 내쫓으신 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어머, 동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주버니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재수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저도 꽤 당황했습니다. 아주버니께서 밖에 계신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여보, 당신이 뭘 잘못 들은 거야. 동서, 그렇지? 형님이 둘러대려고 했지만 아주버니는 저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괴물아니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누가 내쫓아요? 그게... 여보, 진짜 왜 이래? 우리가 온 이유는 따로 있잖아. 재수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솔직히 나도 좀 이상해서 그래요. 아버지 지갑 속에서 낯선 여자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 몰래 바람 피우는 줄 알고 내심 얼마나 불안했는데요. 아직 그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형님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당신의 어머니가 친어머니든 계모든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난 중요해.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 네 엄마 계모였다. 나도 하는 걸 진짜 몰랐다고? 그냥 내 뒤에 숨어서 나쁜 일은 다 내가 하게 만들고 모른 척했던 거 아니고? 뭐? 우리 엄마가 진짜 계모였다고? 날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계모였어. 당신이 그것도 모르고 친엄마처럼 따르길래 내가 내보냈어. 어차피 곧 돌아가실 분이었잖아. 끝까지 당신 속이고 친엄마인 척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시라고 했어. 그럼 엄마가 갑자기 집 나가신 게 자의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었던 거야? 그래. 당신도 사실 알았으면 내보내고 싶었을걸? 내가 그나마 어머니하고 약속 지키려고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건데. 당신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형님, 말씀 바로 하세요. 지금 본인 입으로 사실을 밝히셨으니 약속을 지키신 것도 아니죠. 동서, 지금 나 가르쳐?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해? 결국 한바탕 난리가 났고 저는 결국 보안요원을 불러 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아주버니는 마지막까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계모였을 리가 없다면서 저랑 형님이 뭘 단단히 잘못 알고 있다며 우기기까지 하셨죠. 얼마 후 형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오셨더라고요. 동서, 나는 받아야겠어. 뭘요? 체인점. 우리 남편은 친형제 아니었다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 난 받을 거야. 그래요. 저도 뭐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기도 해요. 저도 시어머니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말씀 듣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땅을 물려주셨어요. 뭐? 어머니한테 재산이 있었다고? 어머니가 따로 사두셨던 고향 땅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얼마치인데? 뭐 그냥 30억 정도? 뭐라고? 30억? 동서, 이건 아니지. 어머니 재산이면 우리도 반은 가져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어머니 아니라고 집에서 쫓아내신 분이 누군데요? 뭐? 형님 말씀대로 아버님 돈으로 산 집은 형님이 가져갔잖아요. 아버님 아들은 아버님 재산 가졌고 어머님 아들인 우리 남편 몫으로 제가 그 땅을 받은 거고요. 이건 차이가 너무 크지? 아니요. 제가 그동안 조사해보니 아주버니가 사업하면서 가져간 아버님 몫의 재산이 30억은 훌쩍 넘던데요? 그건 지금 없잖아. 형님 덕에 그 땅이 제 몫이 됐네요. 형님만 가만히 계셨어도 어머니는 아주버니도 자기 아들로 생각해서 나눠주셨을 텐데. 동서, 이건 아니지. 그 땅 어머니 돌아가시고 토지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이 나왔어요. 덕분에 저는 운영하던 카페 체인점 접고 제 카페 만든 거고요. 하지만 그 돈이 형님 댁에 갔다면 벌써 사라지고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남의 떡에 그만 눈독 들이시고 살 방법은 알아서 찾으세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형님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뭐 피가 섞여야 형제야? 정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셨던 어머니를 시한부라고 계모라고 집 뺏고 매몰차게 내쫓은 사람이 누구였죠?
동서, 어차피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 살아계셨을 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동서지간으로 지냈겠지만 이젠 어머니도 없는데 동서지간도 아니잖아요? 그만 끊을게요. 그날 이후 저는 형님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망설이다 받았어요. 재수씨, 아주버니시더라고요. 네, 아주버니. 저 스님 됐어요. 네? 평생 속죄하며 살려고요. 어머니 가슴 아프게 한 거. 네. 제가 동생한테도 빌게요. 동생이 친자식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 편애를 당연하게 받았어요. 제가 걔 마음도 너무 아프게 한 것 같아요. 여기 와보니 이제야 깨달아지네요. 부디 마음이 편해지시길 바랄게요. 재수씨도 잘 지내시길 매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버니는 형님과 이혼했고 출생의 비밀을 안 충격으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형이라고 한 번씩 연락하시네요. 그때마다 잘 지내냐 물으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덕분에 잘 지낸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은 돌아가신 시어머니 대신 친정 부모님을 자주 뵈러 갑니다. 마지막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부모님이 너무 소중해지더라고요. 제 곁에 계실 때 더 많이 챙겨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처음엔 그저 섭섭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였는데 저에게 참 많은 것을 남겨주셨네요. 어머니의 도움으로 시작한 카페 사업의 수익 일부는 좋은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받은 것을 나누며 남편의 몫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려고요.